테스트 보는 거 다 집어넣으세요. 자, 테스트 못 본 거는 오늘 나와서 다 보고 가세요. 지금 보지 말고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숙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과서 원문 보고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7과 변형 문제 푸는 거는 오늘까지 숙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뭐라고 제가 숙제 부분에 써놨냐면은, 교과서 원문 보고 학습은 상시라고 했어요. 상시. 수시로 하라고요. 수시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단계를 써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1단계 아무런 표시하지 말고 직독직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도식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제문과 관련 있는 어휘나 어구를 패러프레이징해서 한글로 써보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그 뜻, 이제 단어 의미를 영단어로 조사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도 안 해줬어요. 제가 숙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단계 일단은 여러분이 그 직독직해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우선적이겠죠. 당연히 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25에서 35문제를 한 세트로 잡고 풀 수 있는 만큼 풀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그 변형 문제를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한 세트 자체가 아마 3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한 세트로 잡아갖고 풀고 여러분 이제 채점하고 그다음 질문할 거 체크해놓고 저한테 이제 질의응답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한을 안 정해뒀어요. 왜 기한을 안 정해뒀냐면 우리가 아직 진도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다음 시간까지 이거 직독직해 되는지 다 확인하고 도식화 다 하고 패러프레이징 다 해와 이러면 너무 많잖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미리 알려준 거야. 미리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상시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어떻습니까? 안 하죠. 대부분 안 하고 이제 내가 야 다음 시간까지 이거 해야 된다. 내가 검사한다. 그러면 이제 전날 갖고 급하게 이제 하느라 쌤 저 다 못했어요. 이 지랄하는 거죠. 네.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중 가서 선생님 저 다 못했습니다. 이 얘기 안 먹혀요. 왜냐면 저는 미리 알려줬어요. 이거 아마 추석 연휴 끝나고나 검사하게 될 거예요. 추석 연휴 끝난 그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 한 수요일 한 이쯤은 돼야 아마 검사할 것 같아요. 대충.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한참 남았어. 검사까지 한참 남았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 겁니다. 미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검사할 거는요. 지난번 그 19년 고1 11월 워크북 남은 거 있죠? 그 남은 거 다 해오는 게 숙제였잖아요. 그 부분만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올해 거 9월 모의고사 그 단어장 자습서는 다 받으셨죠? 네네네. 워크북은 일단은 아직 작업 중이에요. 제가 아직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드릴게요. 수요일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워크북 숙제는 없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오늘 나가는 숙제는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까지 숙제 없다 개꿀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튼튼히 하셔야 되고 도식화나 패러프레이징이나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수업 끝나고 10분 정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영상에도 촬영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모르시면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숙제 검사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일단 제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아직 진도가 나갈 게 많으니까. 어이구, 그래. 이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 어제 그렇지. 아 그래? 그거는 예 제가 잠시만요. 이게 몇 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그러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답을 불러드리겠네요. 아 변형 문제도 다 했었는지? 자, 워크북만 검사할게요. 오늘은요. 네네네. 기본 문제. 근데 솔직히 니네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아이고 또 훨씬 낫지. 답이 나와 있는 게 있어? 일주일이 다 쳐져 있다. 밑줄. 그거 밑줄은 일부러 친 게 맞는데. 밑줄은 친 게 맞는데 그 혹시 나머지 건 일주일이 하나도 안 쳐져 있는데. 한 문제가? 딱 그래? 딱한 문제가 뭐지? 밑줄에 쳐져 있었어. 원래 내가 쳐서 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고야. 그래? 일단 그 제너럴 워크북에 답이 안 써 있는 거는 제가 일단은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검사는 다 했습니다. 참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지인이가 안 와갖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저기 언제냐? 이번 주 맞죠?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보강이?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보강입니다. 7시에. 요거는 제가 그 여러 번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의고사 진도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까 내가 이게 잘 돼 있나? 이렇게. 요 17지문이 끝나면 이제 진도는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잠시만요.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다다음 주 월요일. 네, 요때 끝내는 걸 좀 목표로 할 겁니다. 진도를요. 근데 9월 27일 날 만약에 진도가 끝난다고 한다면요, 되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되게 빨리 끝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시험 보기 2주 전에 진도를 끝내는 걸 항상 목표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이제 변형 문제나 제가 개별 첨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보통 했었죠. 근데 이제 너네가 시험이 아마 제가 알기로 요 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주 두 번째 주 맞죠? 네. 그러면은 2주 전이면은 이제 요때잖아요. 요 수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요 라인에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거예요. 수요일 날 끝나는 게. 근데 이제 하루 앞당겨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9월 27일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아마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거예요. 17지문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3번 수업하죠. 월, 수, 금에 다 수업하니까 이번 주 보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면 4번이죠. 그러면 이제 27일 날 하면 5번 수업입니다. 5번. 그럼 하루에 4지문만 나가도 남아요. 시간이. 근데 이제 제가 좀 넉넉하게 잡은 거는 일단은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또 장문 독해나 빈칸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겁니다. 진짜 제가 빨리 진도만 바바바바박 나간다면요. 진짜 빠르면 이번 주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7일까지 끝내는 거를 목표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부터 바로 가볼 건데 그 진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이것도 온클로드냐 혹시? 네. 아 그럼 안 들었겠네. 알았어. 아니 온클이면 니네 수업 안 듣잖아. 그지 동아야? 네. 그래. 자 보겠습니다. 20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초반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번부터 24번까지 제가 이제 지문을 한번 쭉 봤는데요. 좀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 20번대에서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었냐면 초반에 주제가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주제와 요지가 함께 나오는 지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직독직해는 되게 쉬운데 이게 그래서 뭔 말이지를 생각하려면 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 문장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리고 빈칸이나 흐름이나 어휘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건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As you set about to write. 자, set about to 하면은 be about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너가 막 글을 쓰려고 할 때 it is worth. 자, 가치가 있대요. 뭐가? reminding yourself. 너 자신에게 대절 이하를 상기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답니다. 자, 근데 대절 이하를 보자면 what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너가 ought-는 뭐뭐 해야 한다죠? 가져야만 한대요. 어떤 관점을. 너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반면에 너가 피해야 된대. 뭐를? telling, 말하는 것을요. 너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생각할지를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게 가치가 있대요. 자, 직독직해 다 했거든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단어 없어. 근데 다 읽고 나면 뭔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주제인데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당신을 작가라고 가정을 한 거야. 너네를 작가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너는 작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작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작가로서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점, point of view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는 거는 문맥상 신념이라고 봐도 되겠죠. 신념. 작가 자신의 신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 또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도록 말하는 걸 피해야 된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글 쓴 사람이야. 내가 작가야. 여러분이 독자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나의 어떤 색깔이 드러날 거 아니야. 글에서. 그렇죠? 나의 어떤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나의 관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색깔이 있는 작가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독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생각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도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내 관점이고
내 관점을 너네한테 억지로 주입시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독자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말하자면 여기가 주제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요 부분을 빈칸으로 내기가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요 부분. 아니면 어보이드까지 포함할게요. 어보이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요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앞부분에서는 너 자신만의 관점을 가져라라고 했어. 근데 반면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너 관점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의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요,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라고 나왔는데 이걸 패러프레이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독자에게 너의 관점을 강요하는 걸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꿔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는 이미 다 나왔어요. 작가로서 해야 하는 어떤 행동 양식, 글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바로 볼게요. Try to hang question mark over it all. 자,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해라? hang on question mark. question mark니까 물음표죠. 그럼 물음표를 달려고 노력하랍니다. over it all. 그것 전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여기에 해석을 보시면요, 논점이라고 나왔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논점이 있어요. 우리가 논점이 되는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주제가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안락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쓴다고 한번 쳐보여. 내가 작가야. 안락사에 대한 글을 내가 썼어. 근데 내 관점은 일단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제 관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난 안락사를 찬성한다. 이런 쪽이었어. 그럼 이 찬성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런 류의 글을 썼다고 쳐봐. 그럼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야. 야, 내가 안락사 찬성하니까 너네도 찬성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글을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쓰기는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은 이런 건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다는 쪽으로 글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allow. 자, allow 나오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항상 생각해야겠지. 얘한테 뭐뭐 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자, 너는 허용해 줘. 너의 독자들로 하여금 to think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게 뭐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직접 생각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직접 생각해보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봐봐, 뭐에 대해서? The points and argument you are making. 너가 하고 있는 요점과 주장에 대해서요. 됐어요? 내가 내세우고 있는 요점과 주장에 대해서 나는 요점은 이거야. 안락사에 찬성한다.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들이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글을 전개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독자인 여러분을 보고 나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나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글을 전개하면. 그리고 작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will feel, 그들은 느낄 거랍니다. 독자들 말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어떻게 느낄 거냐? more involved, 더 관여된 것처럼 느끼게 될 거랍니다. 더 관여된 것처럼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책과 내가 좀 더 밀접하게 된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의역하면은 내가 이 책에 좀 더 열중하게 되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finding, 분사구문 나왔는데 발견하면서야 자기 자신이 just as committed. commit 하면은 전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전념하다. 그럼 자기 자신이 전념하게 되는 건데, 자, 어법적인 포인트라서 잠깐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commit이라는 표현이 commit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명사가 나와요. 보통 commit A to B로 쓰거든. 이렇게.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뭐 또는 헌신하다 뭐 전념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전념시키다야. 전념시키다. 됐어요? 나를 책에다가 전념시키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커밋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통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죠. devote라든가 아니면은 dedicate라든가 이런 단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 commit A to B 다 똑같습니다. A를 B에 바치고 A를 B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됐어요? 다 같은 의미야. 자, 근데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나왔지. committed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B에 전념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됐어요? 이 to 이하의 얘네 자신이 그저 전념되는 것을 발견한 거라고.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저 전념되는 거야. 몰입되는 거라고. 어디에? To the arguments you've made. 너가 한 주장이에요. 여기서 너는 작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the insights you've exposed as you are. 자, 너가 그러한 것만큼이나 너가 노출시켰던 통찰력에 전념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래요. 자, 이것도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했어요.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는 식으로 글을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책이. 일단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내가 글을 썼어. 우리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전개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너네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는 거죠. 그 논점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전개를 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독자들은 내가 이 책에 굉장히 몰입하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됐어? 근데 어떤 거를 발견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되게 몰두하고 있대. 어디에 몰두하게 되는 거야? 작가가 하고 있는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안락사에 찬성한다라는 이 주장이 있겠죠. 이 주장에 대해서 되게 몰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겠죠. 또 뭐에 대한 거야? 나는 평상시에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세운 근거가 굉장히 그럴듯해. 이런 측면이라면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어떤 내가 평상시 알지 못했던 그런 이 작가가 내세우는 통찰력에 대해서 또 내가 전념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됐죠? 알았어. 자, 그리고 여기서 as you are 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 잠깐 볼게. 여기에서 are라는 녀석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committed가 생략된 거야. committed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you've exposed. 요게 생략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동사 문제로 내기 좋거든요. 어법으로 as you are라고 나왔잖아. 근데 앞에 비동사 있는지 봐봐, 니네가. As a result,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finding themselves thus as committed to the arguments you made and the insights you exposed. 없잖아. 비동사 없죠. 비동사가 없는데 비동사로 대동사를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as you are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가 그렇게 한 것만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as 뭐야? 이거야, 이거 as 원급 as야. 됐어? as 원급 as. 그럼 얘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런 것만큼, 너가 여기서 너는 누구야? 작가라고 했어요. 작가. 그럼 작가가 뭐 한 것만큼이나 이거에 열중한 것만큼이나 똑같이 독자들도 이거에 열중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R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committed가 지금 PP잖아. PP. 과거분사잖아. 그렇지? 만약 여기에서 둘을 써버리면요, commit을 능동형으로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능동형이 아니잖아. 이거 수동형이잖아. 수동형. 그러니까 are committed 어쩌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로 받은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이거? 이거 이해됐어요?
선율이 이해됐어요? 재윤아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믿음이 좀 안 가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대 보죠.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You have written an essay. 너는 글을 쓰게 될 거랍니다. 어떤 글이냐? That not only 나왔으니까 당연히 더더욱서 찾아야겠죠? 어서는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nd는요 앞에 있는 is와 get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할 뿐만 아니라 avoid passivity in the reader. 독자들의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수동성 되게 중요한 단어네요. 수동성.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 빈칸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is interesting. 흥미롭대요. 그리고 gets people to think. 자, 우리가 get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 사역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다. 됐어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다. 자, 그럼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너는 독자들의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에세이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이제 대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겠죠? 여기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나왔으니까 됐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작가는 글을 써야 된다예요.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나 이렇게 생각해. 너네도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를 던지지 않는 거야.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건 이렇지? 이건 왜 그렇지? 난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 수동성을 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뭐야? 이게 수동적인 거잖아. 능동적이란 건 뭐겠어요? 액티비티는 뭘 말하는 걸까? 능동성은.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썼어. 근데 아니야,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게 능동성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능동성과 수동성이에요. 능동성, 수동성. 다시 한번 능동성이란 건 무엇이다? 독자가 스스로 작가의 의견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능동성이죠. 수동성이란 건 뭡니까? 그냥 독자가 작가의 의견을 뭐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게 수동성이죠. 이 두 개념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글에서는. 근데 필자는 어떻게 해라? 지금 이 지문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능동성을 가져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즉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뭐가 되냐? 요지가 됩니다. 요지. 됐어요? 마지막 문장이 요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독자들로 하여금 수동성을 갖게 하지 마라. 이거야. 능동성을 갖게 해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는 간략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변형으로 낼 만한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서술형으로 내기가 되게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윗문장 둘 다 서술형으로 내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요지문이죠. 거기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not only but also를 활용한 영자 그리고 but also 뒷부분을 보면은 이 동사 두 개가 또 병렬로 연결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특징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괜찮은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문장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윗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구문적으로 보면은 위에 거가 더 어려워요. 구문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영작을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as 원급 as 원 이거 진짜 연장 못해요. 여기 as 나왔죠? 형용사의 원급이 나왔죠? 원급이잖아. permitted. more나 most 안 썼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as 나왔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as1급 as가 섞여 있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전체 분사 구문도 있고 find 5형식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죠. 게다가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여기도 역시나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꼽자면요. 아까 빈칸으로 출제될 만한 건 제가 2개 뽑아줬죠. 초반 첫 문장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여기 어디 갔냐? 패시비티 됐어요? 이 두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어법으로 좀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찝어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울게. 응. 자, 어법 포인트 좀 잡아줄게요. 어법 포인트. 일단은 첫 문장에서는 reminding. 여기서 reminding이 지금 진주어로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진주어가 맞는데 사실 여기서 ing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words 때문에 그래요. words. 우리가 be words ing 하면은 ing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ng형으로만 써야 됩니다. remind 부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별로거든요. 출제하기가. 뭐 여기서 that을 낼 수도 있고 telling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단순한 녀석들이라서 그냥 체크는 해줄게요. 뒤에 지금 보면은 뭐 while절을 건너뛰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 쓴 거고요. 여기서 ing를 쓰는 거는 avoid는 원래 ing를 목적으로 받으니까. 됐어?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없습니다. 어법으로 낼 거 없어요. 그 굳이 낸다면 얘밖에 없겠죠.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근데 난이도가 낮죠. 그래도 체크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여기는 조금 낼 게 있죠.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committed 부분. 됐어요? PP형으로 쓴다는 거. committing, ing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헷갈리면 PP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전치사의 명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PP형 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 대동사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가능성 높다고 봐요. 여기. R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R 뒤에 committe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비동사의 PP, 뭐뭐에 전념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법은 요 정도? Interesting? 어찌 보면 좀 유치한 문제죠? Interesting, interested. 근데 왜 하필이면 ing를 써야 될까? 여기서 interesting의 성분을 보면 보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보어는 주어가 흥미를 주는 거면 ing고 주어가 흥미를 당하는 거면 이기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interesting의 주어가 누굴까? 얘야, 관계대명사야.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뭐야? essay잖아, essay. 그럼 essay가 흥미를 주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g형을 쓴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포인트 몇 개 잡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오늘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오늘 혹시 뭐 밖에 비 오냐? 아니잖아. 가을 타나? 왜 이렇게 다 뭔가 좀 오늘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아우라가 느껴져요. 아우라가. 뭔가 이 어둠의 아우라가 이렇게 자꾸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 눈빛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돌면서 이 눈빛들을 보는데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요. 여기 이제 그 수산시장에 보면 그 동태 눈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없는 그 저기 생선들의 눈이 있어요. 그냥 이거야. 생기가 없어. 그냥 이러고 있어. 지금 딱 약간 그런 눈빛들이야. 그런 눈빛들. 왜 이렇게 축축 처졌어? 힘내고. 힘은 안 나겠지만. 자. 내신대인데 아휴 어떻게 힘이 나겠냐.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응원이 없다. 그냥 없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힘내라.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3 애들 보면은 안타까운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져고 다니는 친구, 지금 고3의 친구 막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내가 얘기 안 했나 혹시? 한 명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어. 최근에 한 6월 달쯤에 이제 1학기 끝나고 그만뒀는데 그 친구가 거의 1, 2등급이었어요.
1등급이 더 많았어. 전 과목이 딱 하나 빼고 영어만. 영어만 원래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5등급인가 그랬어요. 나머지 다 1, 2등급인데 이과예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1 1학기 기말 때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계속 다녔는데 참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정규 수업이랑 내신 대비를 저랑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딴 선생님이랑 수업을 아예 안 들어봤어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2학년까지 해갖고 이제 쭉 해갖고 이제 이 친구가 2등급까지는 올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좀 고2 때 고2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부를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그 친구 생기부를 성적표랑 다 써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원장님이랑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영어 성적 좀 더 오르면 중앙대. 만약에 지금 이대로라면은 동국대나 아니면 건국대나 홍대 이 정도 쓸 수 있겠다. 무난하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게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저 그때 교무실에서 어떤 여학생이랑 얘기한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없나? 봤었죠? 그 친구야 그 친구. 그 친구 이제 그 고3 학생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얘기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여기 옆 학원을 다니거든요. 수학학원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한 거야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한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이제 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뭐 과는 어느 쪽 준비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 이제 했었죠. 되게 안타깝다고 제가 막 많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학습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고3 때까지 모르는 거야. 고1 때까지 1, 2등급 그렇게 찍어갖고 되게 이 친구는 잘할 거다, 인서울 무난하게 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3 되니까 완전 평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힘든 경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친구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고2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 정시반에서 다니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내신에서 제일 잘 받은 게 5등급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영어가. 무시하냐? 근데 그 친구가요. 이제 그 작년 10월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정시반을 운영을 할 때 그 친구는 일찌감치 정시반으로 갔어요. 처음에 이제 그 지훈쌤께서 테스트를 봤죠. 테스트 결과 7등급 모의고사 7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반년 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지금 9월 모의고사 왔잖아. 몇 등급 나온 줄 알아요? 2등급 나왔어요. 2등급. 깜짝 놀랐어. 내가 사기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 2등급 받는 라인 애들이 영원할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준이가 9등급 갈 수도 있어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에서 9등급 가고 이런 케이스를 보진 못했어요. 그런 케이스를 보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든지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거는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거든.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힘냈으면 좋겠다. 정말로. 자 21번 보자. 힘내려면 또 열심히 배워야지. 자 첫 문장 볼게요. Nothing is trash by nature. 어떠한 것도 쓰레기이지 않대요. 자연적으로. 주제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주제예요. 어떠한 것도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대요.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anthropologist, 인류학자의 Mary Douglas라는 사람이 brings back, 자,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analyze the common thing, 그 흔히 하는 말을 분석했답니다. 자, 어떤 흔히 하는 말이냐? 대절 이하라는 말인데 dirty is a matter out of place. 자, 더러움이라는 건요. out of place니까 어떤 자리에서 벗어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에서 벗어난 물체랍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우리가 무조건 다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은 쓰레기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지었냐면은 이런 말이 있대요. 더럽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를 우리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집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옷을 이렇게 내팽개쳐요. 막 여기저기 막 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더럽다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맨날 더러운 걸 입는 거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더러운 거야? 아니잖아요.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는 더러운 게 아니죠. 방바닥에 내팽개쳐 있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더럽다고 한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더럽다는 거는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Dirty is relative. 자, 더러운 것은 뭐다? relative하래요. 상대적이랍니다. 어휘로 낼만합니다. relative 체크해 주세요. She emphasized. 그녀가 그렇게 강조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한 예시가 나오는데 문장이 되게 길죠? 겁나 쉬워요. 길기만 한 것뿐입니다. 그냥 쭉쭉쭉 읽으면 돼요. 신발은 are not dirty. 더럽지 않아요. in themselves. 그 자체로는요. 당연히 안 더럽죠. 신발이 왜 더러워. But 그러나 it is dirty. 더럽답니다. To place them. 그것들을 놓는 것은요. 어디에다가? on the dining table. 식탁 위에다가 신발을 넣어. 그러면 더러운 게 되는 거죠. 됐어요? 신발 자체는 더럽지 않아. 근데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본래부터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아까 첫 문장에서 나왔었잖아. 본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다고. 그렇죠? 자, 또 음식은 is not dirty in itself. 자, 뭐라? 음식도 당연히 그 자체로 더럽지가 않겠죠. 하지만 언제 더럽답니까?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그럼 침실에다가 냄비라던가 팬이라던가 이런 걸 놔둔대요. 아니면 food all over clothing. 아니면은 이제 음식이 all over clothing과 옷 전체에 막 묻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거라는 거죠. 음식이라는 거는 원래 그 주방 그리고 그릇 이런 거에 딱 놓여 있어야 더럽지 않은 정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음식이 여기에 튀어 있어. 옷에.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걸 더러움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어서 similarly 유사하게 the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 용품이 이제 여기 리빙룸에 있는 거야. 거실에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더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clothing lying on chairs 의자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있죠? 옷 같은 거. 그리고 outdoor things placed indoors. 자, 그러면은 실내에 위치되어 있는 야외 용품들. 됐어? 이런 것도 다 더럽다고 표현하죠. upstairs things, downstairs and so on. 자, 그러면은 downstairs 이제 계단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upstairs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기타 등등입니다. 이거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뭡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더러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더러움이라는 거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상태. 됐어? 이게 바로 더러움이에요. 이게. 됐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표현하죠.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쓰레기 봉투, 쓰레기 이런 걸 보고 그냥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저분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제자리에 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리한다, 제자리에 둔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sorting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sorting, 분류하다라는 거, 정리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과 분류하는 거랍니다. 즉 무엇이냐면 removing the shoes from the table. 자, 테이블에서 그 신발을 치운다거나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에다가 더러운 옷을 집어넣는 거라든가 아니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involve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ying. 이게 다 연관된 단어죠. ordering, classifying. 이게 다 sorting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ordering은 정리정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classifying은 분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order 명령하다 아닙니다. order라는 것 자체가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질서. 규칙성, 질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ordering이라는 거는요 뭔가 깔끔하게 배열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인가요?
Eliminating dirt is thus a positive process랍니다. 즉 더러운 것을 eliminating 제거하는 것은 따라서 긍정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긍정적인 과정. 여기서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말한 거는요.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원래 자리로 배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자리. 있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고 규칙성을 가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빈칸으로 출제하기 아니면 어휘로 출제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뭐 간략하게 끝났죠? 이 글은요 지금 읽어봤을 때 어휘나 빈칸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휘나 빈칸? 어휘나 빈칸으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by natur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지금 체크하는 부분은 어휘로 낼 만한 애들입니다. 어휘. 두 번째 줄은 없고요. 세 번째 줄 relative. relative는 어휘도 되고 빈칸도 됩니다. 얘는 써둘게요. 어휘, 빈칸. 둘 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죠. 더러움이란 뭐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 절대적으로 더러움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길게 나온 문장, shoes하고 나온 문장.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 뭐 그나마 similarly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연결사처럼 쓰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앞 문장,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similarly, 뭐 similarly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딱히 낼만한 게 안 보입니다. 어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사실 sorting이나 ordering이나 classifying이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단어가 너무 중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만약 어휘 문제로 내면 좀 난이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involve로 좀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요 체계적인 정의와 분류를 포함시킨다. 배제시키는 게 아니죠.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positive. 그렇죠? 요 정도. 지금 딱 5개 체크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요 정도가 어휘로서 좀 출제하기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21번까지 알아봤고 잠시 쉬었다가 22번 볼게요. 이거 너무 어려웠어. 이 시간. 신중히 괜찮아? 나보고 조사한 거냐? 연락할 사람 없잖아. 뒤질래.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걸 과거형이야.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그렇게 있을 때 현실적이나 아주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어딜 거 서술형 포인트 설명해주고 21은 서술형 안 된다는 거. fatal consequences. 치명적인 결과. 컨세퀀스는 결과 맞아? 배터리 해서 치명적인 결과. 색깔은 뭐 같은 올플레이. 올플레이는 진짜 좋아해. 흰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 상관이 말 올라간다지. 맞아, 검은색은 안 튀고 좋아. 나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신중하다. 내 살 건데. 누나? 가자. 너네랑 너네랑 내가 약간 중고나라 듣는 거야. 나도 중고나라에서 안 하셔도 하면 중고나라 얘가 사기꾼이야. 나 3만 원으로 30만 원 만드는 거예요. 되게
15만 원짜리 30만 몇 번 하는데 나중에 도박할지도 몰라. 조심해. 약간 집에 오랜만에 좋아해. 집에 굴러다니는 돈좀 있니? 10만 원 꽂으라 20만 원 갚을 이럴 수 있어. 집에 굴러다니는 루이비통 이미테이션의 짝퉁을 3만 원에 팔아가지고 지금 30만 원짜리 자전거까지 왔어. 대팔기를 미친 듯이 하고. 지갑 샀어. 뭐야? 지갑 새거 샀어. 아니야. 지갑을 팔고 지금 30만 원짜리 자전거라서. 이거 딱 그거야. 최저가에서 자취에 고가했다. 아니 지갑 사서 세 번째 택배 시작하는 거지. 나 이제 이 자전거 30만 원짜리 팔고 엔진에서 너무 못하다 이제 와서. 진짜 할배치 말고. 너는 일생 시밖에 안 보죠. 내 것도 크다 하잖아. 그 네가 안장을 너무 나도 너무한데. 아니 나 픽시 그렇게 타면 고속도 못하겠던데. 그래서 진짜 자빠졌어. 실제 자체가 무서운데. 나도 안장이 진짜 거의 다 끼타는 편이 아니거든. 그게 뭐 얼굴 대비 하얀색 글씨 써져 있는 게 진짜 좋아. 약간 성능 생각해줘. 아이폰을 걸어야 돼. 나 믿고 있어. 알겠어? 삼천리 걸고. 나 자전거 네 거에다 묶어놨는데. 나 남을 것 같아. 나도 너무 고마워. 진짜. 동아야 우리 버리지 않겠지? 아 유리가 제발. 나 그냥 대현이 잡을 때 그거 어떻게 해? 바로 7이지. 그걸 왜 말해? 얘. 알아서 쓸수 있는 사람이 별로 있잖아. 아니 그거 중요한 정보라고. 니네 집 비밀번호에 포함돼서 쓰잖아. 일본 다니까. 별로는 예뻐. 진짜 별로 너 별로야 아니야? 지금이 모르는 거. 원래 별로라인 타다가 그걸 3배 가격에 팔아버렸지. 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너무 긴데. 아닌데. 야, 혼자 해. 왜 A/B 테스트를. 혹시 자기 비행기 타볼 생각 없나? 비행기 타볼 생각 없나? 프레임이 문제는 아니지. 그 자체 프레임이 중고로 120만 원 정도 하거든. 남자는 비행기 타볼 생각 없나? 비행기 타면 진짜 로드 타도 픽시한테 안 가요. 먹으면 20만 원 언더로 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용역을 사셔도 못하는. 그러면 얼마까지? 좋아. 얼마까지 하나? 40만 원까지 올리지. 25에서 30은 잡아야 돼. 그래, 진짜 괜찮은 사람. 일단 30만 원. 일단 모아둔 건 100만 원 모아도 무조건 써야 돼. 나 같으면 10만 원짜리 사고를 사서 대팔기 하고 30만 원. 나 그런 능력이 없어. 진짜. 내가 장사를 해줄게. 너는 사고는 장사꾼 예진이야. 이런 거 있지. 8월 출퇴죠. 2021 비행기 니런의 105가 최고 등급이거든. 198만 원. 싫어하지. 나는 그렇게 싫어하는 혹시 BMC 타볼 생각 없나? BMC를 몰라? 우리 하고 원장쌤이 타고 다니는 루트 자전거거든. BMC가 왜 약자인 줄 알아? 비싸서 못 사, 씨발. 400몇만 원 하거든. 마누라 몰래. 우리 원장님 마누라 몰래 샀어. 그래서 그걸 원장실에서 갖다 놓자고. 그래서 나 타고서 근데 어차피 무리지지 않다. 관상용이야 그거. 근데 내일 몇 시까지 가기로 했지? 6시. 싫다. 그건 내가 모도 투를 쓰고. 어떻게 돌다가 내거 뺏길 거지? 돌다가 뺏길 거지? 개소리야. 킹스 타자 이런 순진하게 태어났어? 디오 그때 나 버릴 거야. 내가 받으면서 밀스를 봤다고. 디오 그때 나 버렸잖아. 아니 이런 소리를 버리니까 전교 4등 했다. 너 언제 피셨을지 모르잖아. 뭐? 언제 피셨을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볼때 한 1시? 기말만 외우고 뒤에 다 기말만 잘 봤어요. 기말만 잘 봤으면 용빈이나 기말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진짜 그게 끝났어. 1번 들려드려요. 아니 그건 안 돼. 나 그거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1번 하나 틀렸어. 미친 놈. 쌤이 나 등짝 때리는데 박쌤 1번 약간 낚시였어. 의도치 않은 낚시. 1번 하나고 서술형 1점 바꿔줬잖아. 아니야 1번 그 뭐냐 제곱인데 세제곱으로 돼 있어. 계속 말번 틀려. 너 기말고사 때 1번 틀리지 않았냐? 잘생긴 애들이 1번 많이 틀리거든 기말에서. 느낌 있게 해. 이번에는 1번 안 틀렸다? 안 틀렸어. 아니 안 틀렸어? 못생겼으니까. 또 몇몇 분들 뻗으셨구나 뻗으셨어. 저기 뭐야 추석 때 저기 주은이 말고 또 어디 가는 사람? 아직 몰라요. 할머니지. 준준이는 어디로 가? 산소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 위치 장소. 경남. 멀리 가네. 주은이 어디로 간댔지? 아니 뭐 그렇게 자세히 말할 거야. 그래? 저기 뭐야 여기 수도권 벗어나서 가는 분 또 있으세요? 은준이랑 주은이 말고? 세훈이는 어디로 가? 포함. 포항? 다 멀리 가네. 여기는 동안은. 진짜 다 멀리 가네. 다 멀리 가. 저는 이제 쌤은 이제 그 장모님께 이제 그 추석날 이제 인사드리러 갑니다. 네, 걸어서 5분 거리. 신호등 2번 건너면 장모님 댁이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가려고요. 네,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자 이제 애 손 잡고 야 건너고 자 여기 건너 할머니 집 다 왔다. 네, 끝입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사실 뭐 할 게 없죠. 뭐 어디 뭐 지금 요즘 시기에 뭐 어디 뭐 여행 가거나 뭐 그러기도 조금 뭐하고. 예.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그 와이프의 이제 친척들이 있죠. 예. 그 친척분들께서 전부 다 그 친척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다 가평에서 펜션을 하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펜션이 한 엄청 많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명절 때마다 항상 펜션 갔었어요. 펜션을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거야. 거기가 이제 시골이야, 거기가. 예. 근데 거기가 막 그 되게 시설이 좋아서 막 CF 촬영하러도 많이 왔대요. 뭐 예전에 무슨 뭐 엑소가 뭐 CF 찍었는데 뭐 그것도 뭐 거기서 찍었다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잠자기는 좀 불편해서 저도 잠은 안 자고. 예. 거기서 그냥 뭐 카페 가서 뭐 얻어먹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갈 것 같은데. 예,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추석 때 어디 가야 용돈 받잖아. 네. 설날 때도 세대 이벤트였는데 딱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렇지. 원래 그 그때 이제 입학 졸업 원래 이제 요걸로 원래 이제 그 1+1으로 받아야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걸어갖고 아, 저희 가족이 4명인데 그럴 때는요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거의 없어요. 아니 영상을 보내세요. 영상을 찍어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슬쩍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이제 첨부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뱃돈이 아니죠 사실 추석 때는요. 추석 때 그냥 뭐 용돈 주는 건데 그 제가 뭐 예전에도 아마 제가 내신 대비할 때 그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카가 몇 살이냐? 지금 조카가 고1이거든요. 너네랑 동갑이네요. 그래서 그 처조카가 이제 큰 애가 고1, 작은 애가 지금 몇 학년이냐? 초3? 초3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3짜리에는 뭐 한 5만 원 주면 되겠죠? 많이 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주는 요즘 그 정도 시세 아니에요? 만 원도 충분히. 아니 만 원 갖다 뭘 사 먹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라는 만 원도 감사하다고. 5만 원 준 것보다 만 원 준 것도 좋아할걸요. 왜? 5만 원 하면 엄마가 무조건 통장에 입금해버리고 만 원은 진짜 자기 쓸 수 있으니까. 1,000원짜리로 50개를 줄까요? 엄마가 넣기 좀 귀찮게.
아니면은 이제 저기 큰 애는 한 그 고1이니까 요새 고1은 10만 원도 안 될 건데 한 20만 원 줄까 생각했는데. 와 너무 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아니 몰라 나 사실 나 시세 잘 몰라. 5만 원만 줘. 여기 미친데 5만 원만 5만 원 줘. 고1인데 5만 원 갖다 뭐해? 옷 하나 못 사잖아. 아 근데 너무 용돈이 너무 스케일이 큰데. 아니 나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아 그 큰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그 정도 받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었단 말이야. 여자애들한테 너네는 보통 이제 뭐 돈 같은 거 이제 뭐 용돈 받아서 어떻게 쓰냐? 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혹시 뭐 주은이나 선율이나 가연이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작년 고2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평상시에 아이쇼핑을 한대요. 그러니까 옷이나 뭐나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본대요. 그리고 그걸 장바구니에 일단 싹 다 담아놓는데 이만큼 이제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뭐 우선순위가 있나 봐요. 나 잘 몰라.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우선순위대로 산대요. 그래요? 그러세요? 아니 그래요? 아 이게 다 똑같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장바구니 한 몇십만 원치 쌓여있을 거 아니야. 참 이제 한 20만 원 주면은 거기서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그 생각하고 한 5만 원 갖다 하면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비싸니까 옷이든 뭐 저거든 간에. 아니 뭐 내 생각이 틀렸으면 말이야. 네,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저랑 와이프랑 이제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는 거니까 한 번에 주는 거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한 10만 원 준다 치고 내가 한 10만 원 준다 치면은 그럼 2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생각했죠 뭐. 장모님 한 50만 원 드리고. 쌤이 통 크시네요. 아니 통이 큰 게 아니라 저 이제 손가락만 빨아야 돼. 문제는 뭐냐? 우리는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애 지금 뭐 8살인데 초일인데 초일이 받아서 얼마가 받겠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씁쓸하네. 자 보겠습니다. 22번 첫 문장 볼게요. 또 길게 나왔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패턴이 또 나옵니다. 직독직해는 되거든. 근데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잘 따라와야 돼. 볼게요. As important 중요하대. 대절이야. You think independently. 너가 독자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너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랍니다. 자, 이게 중요하대요. But 하지만 there comes a time. 어떤 때가 다가온답니다. 어떤 때냐? 관계부사 맨 나왔죠. It's wiser. 더 현명하대요. 뭐가? To stop fighting for your view. 그러니까 너의 의견을 위해서 싸우는 걸 멈추는 게 더 현명한 때가 온답니다. 그리고 move on. 옮겨간대. 어디로? To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으로. 뭘 받아들이냐? What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is best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 집단이 가장 좋다고 is best,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왓절이 잠깐만 좀 구성을 보자면요. 왓절 이하를 보면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라고 이렇게 지금 괄호가 돼 있죠. 괄호가. 이게 지금 삽입이라고 나왔는데 이 w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면 뒤에 동사 나와야겠죠. 그 동사가 이거예요. is, best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what이냐 대시냐 이런 걸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좀 어법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원래는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게 기본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온 버전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차이점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주어 동사만 걷어내면 똑같아지죠. 됐어요? 위아래가 똑같아지죠. 얘만 걷어내면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요 주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think나 뭐 believe나 know나 say나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다는 거야. 대절. 근데 대는 아시다시피 생략이 가능하죠. 됐어? 그러면은 풀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요. 자 여기다 위에다 다시 써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어. 주어 나왔어. 뭐 believe로 써볼게요. believe 나왔어. 그 다음에 대절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구조거든? 이런 구조인데 잘 보세요. believe 뒤에 대는 뭐다? 생략 가능하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주어를 대신해야겠죠.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빠진. 근데 여기에 주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절의 주어를 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사실 이 구조는 대절의 주어가 생략된, 즉 대절의 주어를 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이 부분이 그냥 삽입됐다라고 그냥 쳐도 돼요. 삽입됐다라고 쳐도 됩니다.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 나왔고 이제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보통은 이 부분을 이제 그 문법책에서 설명할 때는 삽입절이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삽입이라고 써있죠. 근데 원래 정석은 뭐냐면은 뒤에 대절, 생략된 대절에 주어를 빼고 이 주어를 대신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준다. 원래 원리는 이거예요. 원래 원리는. 근데 이 원리가 지금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써있는 대로 삽입됐구나 하고 그냥 넘기라고요. 됐어? 그럼 남는 거는 is best 밖에 없으니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준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해석은 다 했는데 뭔 내용인지 알아봐야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하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이해해 볼게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내 스스로 뭔가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맞서 싸우는 거. 됐어? 이게 되게 중요하대. 중요해. 하지만 어떤 시기가 오냐면은 너의 의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견만을 막 주장하면서 이렇게 반박하고 이런 거 싸우는 걸 멈춰.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겨가는 거야. 여기서 옮겨간다는 건 나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믿음이 옮겨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옮겨간다고? 받아들이는 쪽, 수용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떤 거?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좋아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답니다. 자, 쉽게 말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 말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번 지문과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대. 물론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타인의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요 신뢰할 만한 집단을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고요. 됐어? 좀 정리해서 쓴 거예요. 이거 잘 이해 못할까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관점, 자신만의 생각 이거를 밀고 나가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은요 나쁘게 보면 뭘까요? 고집이 세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속 자기만의 신념만을 얘기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뭐야? 고집 센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신뢰할 만한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집단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기가 막힌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말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넘어가요. 자, 넘어갈게요. 자,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대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요 시기가 언젠가는 와. 그러면은 그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내가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1등급이야. 내가 거의 올 1등급이야. 근데 올 2등급 받는 애가 와갖고 나한테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로 제가 얘기를 한 것 뿐이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온다고요. 왜? 이게 뒤집힐 수도 있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올 1등급이어도 올 3등급으로
바뀌었어. 이 올 2등급 받던 애가 1등급으로 올라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가서는 얘 말을 들어야지. 얘가 정답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상황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 얘가 와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봐봐, 너 3등급 남성이 됐잖아. 나 1등급 나왔잖아. 내 말 들어. 그럼 여기에서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때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왜? 자존심 상하니까. 저 새끼 나보다 성적보다 나는데 겁나 나대네. 이럴 수도 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죠? 이어서 가볼게. 그러나 it's smarter and ultimately better for you. 자, 너에게 있어서 더 영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답니다. 뭐가요? 투부정사 이하가.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너가 투부정사 이하하는 것이 더 영리하고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투부정사 이하를 볼게요. 특히 open-minded 나왔네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accepted 있었죠. accepting 요 녀석과 연결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할 시기가 온다 했어요. 그거를 open-minded라고 다시 표현한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have faith,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된대요. 어떤 신뢰성이냐? 대철이야. 동격입니다. 여기서 동격이에요. 동격. 관계대명사 위치 쓰면 안 되겠죠. The conclusions of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그럼 신뢰할 만한 그 집단의 사람들의 결론이 are better, 더 낫다고요. 뭐보다? Whatever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됐어요? 너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신뢰성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의 결론이 더 좋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너한테 좋다고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요. 더 영리한 선택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쫄심 부리지 말라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됐어? 여기가 그래서 뭐가 되냐?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이 but 문장이.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에요.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제가 아까 안 썼는데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이 주제, 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시기가 언젠가 오니까 받아들여.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됐어? 남의 의견이 남이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요지가 되는 거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다 이제 나머지는 부연 설명입니다. if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만약에라는 의미니까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시를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너가 뭐 고집 있게 너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남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잘 받아들여.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자, 예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너가 만약에 그들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자, 그들의 견해, 즉 남의 타인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건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오는가? You are probably just blind 하게 된대. 여기 blind 하게 된다고 나왔잖아. 너는 단지 그저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To their way of thinking.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됐어? 쟤네가 뭔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어.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해. 아니야,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continue, 너가 계속 한다면요.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자,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또 똑같은 구조야. You think,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을 너가 계속해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 말만 봤을 때, 이 부분은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너가 계속한대. 뭐를 계속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계속한대. 어떤 행동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라고.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신념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잖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럼 뭡니까? 내 신념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쪽이 내용이 되겠죠. When, 뭐 할 때? All the evidence and trustworthy people are against you. 모든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반대할 때. 너는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라고 나왔죠. dangerously라는 표현 나왔잖아. 그래서 안 좋은 말 나왔잖아. 네가 네 신념을 계속 지킨다면 너는 위험하게 자신감에 차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됐어요? 위험한 상태로 자신감에 차 있는 거라고요. 위험한 상태로. The truth. 사실은 대절 이한데요. Whil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become, 될 수 있대, incredibly open-minded. 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열게 될 수 있는 반면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음을 연다는 거니까 뒷내용은 마음을 안 연다는 거겠죠. 자기 신념을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Some can, 몇몇은 할 수 없답니다. 그럼 몇몇은 할 수 없다는 게 뭘 할 수 없다?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Even after, 심지어 뭐 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have repeatedly encountered less of pain. 반복적으로 마주해 오고 난 후에조차도요. 많은 고통을요. From betting. bet이라는 거는 뭔가를 확신하다, 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That they were right when they were not. 그들이 옳지 않았을 때요. 여기서 나 뒤에 생략한 거 right예요. right. 그들이 옳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뭔가 겪어왔을 때 이후조차도 그들은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는다.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이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은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어? 마지막 문장에서 한 말은 뭐냐? 사실은 대절 이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놀랄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대. 다 수용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반면에가 나왔잖아. while이라고. 그럼 반면에니까 뒤에는 뭡니까? 몇몇은 그렇지 않다가 나온 거야. 몇몇은 그렇지 않다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근데 그게 심지어 뭐 하고 나서도 의견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했어. 뭐로부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 올바르지 않았을 때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 오케이? 근데 그때 내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베팅을 한 거야. 확신을 한 거야. 나는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영어가 3등급이 나왔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내신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난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은 뭐야? 이거 잘못된 거거든. 평상시에 공부 안 한 거거든. 근데 몰라. 그걸 몰라. 자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몰라. 이럴 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 때만 열심히 공부했어. 내신 때만 열심히 하고 평소에는 열심히 안 했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온 게 이것 때문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잘못된 상황일 때 얘가 옳다고 확신을 해버린 거야. 맞아. 나는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올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했잖아. 자, 이걸로부터 고통을 받았어. 고통을 받은 게 뭐야? 계속 3등급 나온다고. 계속 3등급. 내가 똑같이 이렇게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 돼.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 돼. 계속 3등급 나와.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야. 남의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남이 1등급짜리 애가 와갖고 야, 너 왜 3등급 나온 줄 알아? 네가 이러니까 3등급 나오는 거야. 너 평상시에 공부 안 하면은 1, 2등급 안 올라가.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맞아.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신념이 틀렸는데, 근데 그 신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됐어? 그 인지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본인은 손해를 받았어요.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오케이? 결국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글은요, 어휘나 흐름 쪽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예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예시라고 할 만한 게. 즉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한 예시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문장에 주제 나왔죠. 세 번째 문장에 요지 나왔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주제,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가 요지. 됐어? 다 나왔어. 핵심적인 건 다 나왔는데
그 if 뒷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if절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뒷내용을 또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요 빈칸으로 출제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어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휘를 기준으로. 보자. 여기에서는 이게 어휘로 내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법이 사실은 좀 더 낫긴 한데 일단 여기 체크해 둘게요. 여기 accepting. 여기 accepting은요 어휘도 되고요 어법도 됩니다. 왜냐면 앞에 to 나왔잖아. to 부정사 아니다 이거. to 부정사 아니야. 전치사야 전치사. to accept 쓰면 땡이에요. 아시겠죠? 왜 여기서 전치사냐? move on이 뭐라고 했어? 옮겨가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됐어요? 의로야 의로 뭐뭐로 여기서의 to는 됐어? 전치사야 전치사 이 to는요 전치사 뒤에 동사원형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어휘어법 둘 다 낼만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difficult도 낼만하죠 difficult 일단 세 군데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실 fighting보다는 accepting이 조금 더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open-minded 출제할 만하죠? 그 다음에 better 지금 체크하는 건 다 어휘예요 어휘. 자 그 다음에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여기서 blind 출제할 만하죠.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니까 보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들의 사고방식을요. 자 blind 체크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된다 했죠? 내가 그냥 여기 써둘게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다? 나의 신념을,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 신념만을 지키는 거. 이거예요. 알겠죠? 패러프레이징 하면요. 자, 그럴 때는 dangerously. 요게 어휘로 낼만하겠죠. 위험하게 자신 있게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그렇죠. 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딴 사람들 다 제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게 뭡니까?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자만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overconfident한 거죠. overconfiden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또 어휘로 낼 만한 거. 어디 보자.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배팅 정도? 배팅 정도 출제할 만한 것 같아요. 배팅.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오픈마인디드. 여기서도 오픈마인디드 괜찮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괜찮네요. 둘 중에 하나로 만약 내라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마인디드. 왜냐면요, 오픈마인디드 한 반면 여기서 오픈마인드가 제일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없다면은 이 most people이 수용적인 건지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몇몇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럼 안 그런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얘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돼? 그 다음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문장.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잖아. 망했을 때조차도 그렇게 안 한대. 망했을 때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안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야 되죠. 안 받아들인다. 그럼 이거의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 받아들인다니까 여기는 받아들인다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오픈마인드가 나게 되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이나 어휘로 출제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은요, 어휘, 빈칸 다 괜찮아요. 이번 그 20, 21, 22 세 지문 전부 다 빈칸 어휘 쪽으로 출제하기가 좋은 녀석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빈칸 하나만 더 찍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어디냐면요, 여기 빈칸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빈칸으로 되게 좋습니다. 둘 다 빈칸으로 되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죠? if가 이렇다면 이러하다. if가 이렇다면 이러하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여기가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 왜? 위에 거는 좀 더 직관적이거든. 너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잖아요. 그럼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쉽거든요, 위에 거는. 근데 아래 거는 너가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이에요. 그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니네가 앞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은 이걸 좋은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너의 신념만을 지키는 것, 즉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직독직해도 중요하고 흐름, 내용 파악도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출제할 거면 여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여기.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2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일단은 저기 누구냐 오늘 단어 테스트, 그러니까 정규 단어 말하는 겁니다. 저거 뭐냐 저거 유의어 제외하고요. 유의어는요 오늘은 페널티 받습니다.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이유가 있어요. 유의어 테스트를 봤다는 것 자체가 정규 단어를 통과했다는 의미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탁을 했거든, AT쌤한테. 정규 단어 통과한 사람은 그 유의어 테스트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 유의어를 봤다는 것 자체는 정규 단어를 통과했다라는 증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의어 만약에 오늘 페널티 대상자들은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엔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 오늘은 한번 받고 다음번에 보면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하신 분들이 있죠. 선율이랑 재윤이랑 그 다음에 세훈이랑 상혁이 네 분은 잠깐만 남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저기 테스트나 이런 게 다 완료가 안 되셨을 겁니다.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게.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완료 안 되신 분들은 자유실로 이동을 하시고 데일리 테스트까지 만약에 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면 됩니다.